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9일 오전 9시 41분이고요. 자, 오늘은 좀 걱정되는 것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이런 걱정이 전가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같이. 자, 한국의 양극재 회사나 전기차 회사, 그리고 셀 회사 모두 다 위기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나갈 텐데요. 아직 뭐 이런 이슈를 좀 이슈화시킨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래의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전기차 전쟁의 축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비아디로 대표되는 중국, 그 다음에 내연기관 연합군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연합군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이합집산이 일어날 거다. 즉 같이 막 대응하고 뭐 서로 돕고 그러겠지만 내연기관 연합군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전에 테슬라 영상에서 내연기관들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제 일으켰던 매출들, 내연기관 죄송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로부터 나왔던 매출들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못 넘어가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가 효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 현대 기아 현대 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이브리드를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어쨌든 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비아디로 대표되는 중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 그 전기차 시장 1위예요. 그만큼 자급자족이 되는 중국이라는 그룹에서,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대륙에서 비아디는 충분히 발전을 하고 있다. 즉 어떤 전기차 회사들보다도 가장 큰 수익을 내면서 가장 큰 매출을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역시 어쨌든 간에 전기차 전체 생산 1위는, 매출 1위는 이제 비아디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작년까지는 1위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비아디한테 이제 1위 자리를 내줬고, 앞으로도 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럽 시장도 자국 시장 보호를 해야 되죠. BMW, 벤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그런 국내 업체들,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2022년 시점에서의 상황과 2023년을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802만 대예요. 이 중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율이 9.9%, 대충 한 1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뭐 9천만 대가 팔렸으면 그 중에 802만 대가 전기차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 판매 802만 대 중에서 1위가 누구예요? 테슬라. 131.4만 대를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18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1위가 테슬라였어요. 2위가 비아디였어요. 92만 대.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제 이게 2023년에 지금 비아디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중국은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60%. 네, 60%. 가장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 다 합해도 중국 전기차 시장보단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아디가 압도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비아디가 얼마나 큰 수익을
내고 있을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게다가 보조금도 팍팍 주고 있고. 자, 2023년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약 1,400만 대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대에서 1,400만 대로 증가하는 거죠. 이게 IEA 글로벌 전기자동차 전망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2023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는 이미 결정 나와 있어요. 비아디예요, 비아디. 하여튼 중국 애국 마케팅도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엄청 때려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라는 이런 데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늘어났던 전기차 업체들이 막 망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지만, 그거는 너무 폄하하기 위해서 한쪽 면에다만 초점을 잡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비아디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 이미.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돈이 생기잖아요. CATL은 그만큼 많은 배터리를 판매했으니까 그 돈으로 기술 개발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LFP 배터리를 더 많이 기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중국에서 뭐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은 핵심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언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애국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니 합리적으로 판단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우리나라에 편향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매국노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서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번 그 해외는 까고 우리나라 국뽕이 최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 판단이에요. 그런 놈들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타 국가한테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말 때 그런 놈들 천지였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테슬라와 BYD 및 중국 전기차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양극재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BYD가 128만 7천 대로 1위, 테슬라가 88만 9천 대, 하반기에는 100만 대 정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180만 대로 아마 올해가 마감이 될 겁니다. BYD는 이거보다 하반기 더 팔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50만 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에요. 이게 46만 대, 폭스바겐 그룹이 41만 대입니다. 폭스바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 팔았다. 자,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에요. 1분기. 그러니까 이건 2023년 1분기가 CATL이 35%, BYD가 16.2%. BYD가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앤솔이 14.5%, 이제 3등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등으로 CATL까지 뭐 넘어갈 수 있다 막 이런 소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점점 밀리고 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CATL이 뭐를 하고 있어요? LFP 배터리, 리튬 인산 처리예요. BYD도 LFP 배터리 중심이고, 얘네 둘이 LFP 배터리 중심입니다. LG 에너지 앤솔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NCM이에요. 넘어가서 볼게요. 자, LFP 배터리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하는 리튬, L이 리튬이에요. F가 철, Fe2가 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P가 인산.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싸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품이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한 40몇 프로인가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싸지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테슬라 Y 모델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가격이 인하돼서 들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온 거예요. 중국 상하이 기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 한국에 들어온 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한국에서 사고 싶었던 대기 수요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전기차들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유일하게 테슬라가 그냥 엄청 팔아대고 있어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팔고 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명제가 있었냐면 가격보다 성능이다. 롱레인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LG엔솔이나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격보다 성능이다라는 명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하면서 야, 중국산 배터리 어떻게 써?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도 그래? 야, 그럼 니네들 그 하이니켈 배터리나 뭐 NCM 배터리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들이 확실히 효율성이 좋네.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네. 그래 역시 먼 거리를 가야지. 그 계속 배터리 충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아라는 것들이 이제 그 명제가 더 강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물건값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죠. 다 비싸졌어요. 그렇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물건값들도 다 상승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보다 성능이라는 명제에서 뭐로 넘어오고 있다? 헤게모니가 가격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야, 성능보다 가격이지. 좀 싸야지. 응? 뭐 충전 한 번 더 하면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응?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요즘에 LFP 배터리 성능 좋아졌다며. 생각보다 더 멀리 간다며. 겨울에도 뭐 400m 못 가면 어때? 400km 못 가면 어때? 한 250km 가고 또 충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간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 그러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저가 전략. 자, 전기차 값을 내렸죠. 얘네들이 그 이익률이 거의 10%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좀 낮춰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의 그 완성차 업체들 어때요? 내연기관차 하다가 전기차 넘어온 업체들.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으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 보조금 줘가지고 겨우 채산성 맞추고 있는데 마이너스인 데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처럼 전기차 가격 다운시키면 완전히 손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저가 전략 및 매출 확대 전략이 테슬라가 통하면서 LFP 배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자, LFP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재 위험이 100% 없다 이럴 수는 없지만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이제 그 화재 위험이 크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화재 위험이 없고 특허 분쟁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플러스 되는 게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셀투팩 전략으로 성능을 높이고 있어요. 주행거리. 지금까지는 성능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능 주행거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셀투팩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CM 배터리, 우리나라 중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도 하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래서 니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니켈이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LFP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성능이 뛰어나요. 이게 뭐의 역할이다? 니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띄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는데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망간 배터리라고 해서 코발트 비율, 코발트가 비싸거든요. 얘가 비싸요.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 비율을 낮추고 망간 비율을 높이는 요거를 이제 하이망간 배터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NCM의 최대 장점인 가격 경쟁성. 이거 잘못 썼네. LF 배터리가 이 최대 장점이 가격이잖아요. 그거에 NCM에서도 이 하이망간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성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요런 이제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배터리 전쟁에서는 LF 배터리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CATL이 또 LFP 배터리에다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발표한 게 뭐냐면 센싱이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해서 10분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능하고 이거는 거의 대단한 거죠. 최대 주행 거리가 700km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 LFP 배터리가
그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주행 거리를 극복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NCM 대비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LFP 배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얘네들이 정말 이런 성능을 내는 배터리가 나오는가를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이 이 기술이 적용된 공장에서 나오는 진짜 배터리들이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NCM이 팍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걸 겪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LFP 배터리가 어떻게 가고 있냐? 테슬라가 3차 마스터 플랜을 금년도 봄에 3월달인가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때 LFP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 업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예상이 지금은 맞아 떨어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비중은 62%. 이게 이제 LFP 배터리를 자기네들 만드는 전기차 62%를 이걸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최근 출시 모델은 테슬라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국의 센세이션을 이렇게 해서 테슬라 Y 모델 가격이 무려 1,000만 원 이상 낮아졌어요. 그 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테슬라 Y 모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못 온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보조금 그 라인들을 책정을 했는데 그 라인 밑으로 가격을 다운시켜 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엄청난 수의 한국의 그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테슬라 모델 Y를.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테슬라 모델 Y 쳐보시면은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많이 샀어요. 많이 계약금을 다 치렀고, 그래서 300 계약금 치른 사람들이 아마 11월, 12월 달까지 그 물량을 다 받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뭐 죽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지금 못 팔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 상태예요.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그만큼의 상품성이 사실 없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데, 그쵸? 해외에서 팔릴까요? 좀 어렵다고 보이시고요. 테슬라와 비슷한 가격이면 현기차를 살 이유가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은 가격이면 테슬라 사지 왜 현기차를 사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지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이거든요. 얼마 전에 벤츠가 뭐 자기네들도 뭐 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내놨다가 개망신 당하고 지금 쏙 들어갔죠. 테슬라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 그래서 현기차는 전기차 관련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현기차는요. 지금 뭐 자사 임직원들한테 뭐 30%인가? 얼마 할인된 가격을 좀 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중국의 비아디 역시 상반기 전 세계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고속 성장 중이에요. 상반기 전 세계 최고 판매예요, 비아디가. 그리고 특히 최근 스웨덴에서 테슬라 따돌리고 판매량 1위 했어요.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디에? 비아디에. 버핏 영감은 역시 대단하죠. 이런 거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국내 대표 SUV 업체 KG 모빌리티 최근 준준형 SUV인 토레스 EVX를 중국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안 쓰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래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한 만큼 LFP 배터리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KG 모빌리티 이번에 그 맡게 된 이제 곽재선 회장이 말하는 게 정확한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 성능 문제를 제시하면 몰라도 단순히 중국산이라는 점을 두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비경제적인 논리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연구소와 협의도 펼치고 있다. 차종마다 최적의 조건을 쳐서 알맞은 배터리를 선택하겠다. 다만 요번에 나오는 전기차 모델 SUV에는 뭐를 사용하겠다? 중국 비아디 거 LFP 배터리를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게 너무 비싸니까. 기아의 최신 전기차 모델 레이 EV 역시 기아가 누구 거였어요? CATL이 생산한 LFP 배터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아는 중국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 EV5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적은 있지만 국내 판매용에 중국산이 들어간 건 레이 EV가 처음인 거예요. 레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아가 결국에는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 자, 현대차는 캐스퍼로 좀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LFP 배터리 탑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내 거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LFP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시점을.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자동차를 막 사댈 만큼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좀 집값 계속 오르고 있고, 집 한 채 더 샀는데 그거 더 오르고 있네. 우리 좀 더 빚내서 더 사야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나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야, 자동차를 하나 더 높이자. 야, 전기차? 어떤 거? NCM 배터리. 야, 그거 주행거리 더 높은 거. 가격 비싸면 어때? 그거 사. 이랬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차 역시 기존보다 낮은 가격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틈새를 LFP 배터리 쓰는 쪽에서 정확히 파고들고 있고, 테슬라 모델 2가 이제 머지않아 출시될 건데 BRD를 겨냥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테슬라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차를 지금 만들고 있고 모든 인프라를 거기에 맞추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이제 세계 지배를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 세계 1등을 할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국 빼고, 중국은 뭐 지네들 거밖에 안 쓰니까. 근데 이제 BRD를 랑 중국에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모델을 출시하는 게 그게 모델 2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2는 전 세계로 나중에 나갈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 모델 2가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게 나온다면, 그럼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전기차 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반떼 사다가 갑자기 전기차들 딱 보니까 막 전기차가 5천만 원대야 막 다. 그러면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델 2가 공략할 겁니다. 그 시장을 모델 2가 먹을 거예요. 자, 그럼 NCM 배터리 중심의 한국 시장이 재편이 시작되겠죠. 하이니켈이든 하이망간이든 NCM은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셀 업체들 입장에서도 양극재 기업들한테 LFP 생산을 위한 부분 요청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기존 양극재 수요를 맞추나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LNF예요. 막 LNF 막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추가 생산해야 되고 지금 받아놓은 그 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더 해야 되는데, LG 엔솔이 야, 우리 지금 NCM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LFP도 좀 생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양극재 수요 좀 맞춰줘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LNF나 다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지금 니네들 저기 요청한 거 타국에서도 요청하고 이런 거, 우리 지금 NCM에 들어가 양극재 맞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 나 힘들어. 너희들 그거 하려면 니네들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양극재 회사가 NCM이나 LFP나 다 양극재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LFP를 바꿔서 생산한다면 NCM이 아니라 LFP로 맞추려면 그만큼의 또 공정이 또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새로운 데를 또 뚫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NCM에 맞춰져 있다. 양극재 회사들이.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LFP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기아나 LG엔서, SK온 등 셀 업체나 혹은 이에 공급하는 양극재 업체들이나 전 세계의 그 전기차 판매 흐름에 지금 약간은 지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NCM의 기술 발전이 있어서 효율성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LFP 쪽의 저가 시장에 대한 공략이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쪽이. 특히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므로 그들은 LFP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사실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에 많이 투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양극재 시장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들은
터닝해서 다시 뭐 전고점 돌파하고 내년 내후년 가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 말과 달리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지금 양극재 회사들은 지금 완전 NCM에 너무 목매고 있다는 거죠. 근데 LFP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나중에 걔네들 기술 표준이 되면 NCM 시장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세계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싶으면 이번에 만약에 양극재 만약 기업들이 조금 이제 어쨌든 터닝을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양극재 회사들이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유럽 차들이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차들이 우리나라 양극재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양극재가 들어간 또 NCM 배터리도 좀 많이 썼고 그렇긴 한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나온 거예요. 해외에 있는 그 전기차 업체들도 채산성이 안 나와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양극재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개미들이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야, 그거 아직도 확정된 거 아닌데?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양극재들 다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고, 뭐 이거 몇 년 후에 엄청나게 몇 배 오를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확정이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을 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합니다.